외환 수합의 이해. 무조건 이해됨. 아마도 그럼 오늘은 외환력 일종의 3과목인 환리스크 관리 중 앞부분에서 단순 암기보다는 이해하면 좋은 부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기업은 은행하고 해지하면 되는데 은행은 어떻게 해지하고 또 기업의 달러를 미리 사주면서 얼마를 제시해야 될지 같은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분수와 환율, 사과 4개를 2명이 나눠 먹는다고 하면 4 나누기 2, 약분하면 2 나누기 1이고 이것의 의미는 1인당 2개씩 먹는다입니다. 달러 원 환율이 1100원이라고 하면 1100원 나누기 1달러로 보고 1달러당 1100원으로 교환한다는 의미입니다. 1로 고정되어 있는 분모를 FC라고 하고 변하는 분자를 VC라고 합니다. 환율이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른다면 달러 강세, 원화 약세라고 하고 오른다와 강세인 달러가 방향이 같으므로 환율의 상승 하락은 달러 같은 FC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선물 환율 달러를 은행 등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외국환 거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수수할 수가 없고 계약이 성사된 트레이드 데이에서 2일 후인 T 플러스 2일에 금액을 수수합니다. 따라서 T 플러스 2일까지 현물 거래, 초과하면 선물 거래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수할 때 현물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현물 환율을 적용하면 되는데 미래의 거래를 위해 지금 선물 환율을 얼마로 제시하면 될까요? 환율은 변하지만 이자는 정해져 있으므로 현금은 그것을 반영해줘야 거래 당사자 간 유불리가 없어 거래가 성립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환율을 표현했던 분수식에 이자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1 플러스 이자율 R을 각각 곱해주겠습니다. 달러와 원화의 이자율은 다르기 때문에 R달러, R1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이것이 1년 후 선물 환율이 됩니다. 참고로 연간 이자율이기 때문에 반년 후 선물 환율이라면 이자율 R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결국 선물 환율은 현물 환율 플러스 이자이고 현물 환율을 넘기면 선물 환율 마이너스 현물 환율은 이자이고 이자를 스왑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스왑 포인트는 결국 양국 통화의 이자율 차이를 환율로 환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수식을 보면 분모인 R달러가 크면 선물 환율은 작아지고 분자인 R1이 크면 선물 환율은 커집니다. 이 경우 FC인 달러는 디스카운트 통화라고 하고 이 경우를 프리미엄 통화라고 합니다. 스왑 포인트는 선물 환율 마이너스 현물 환율인데 디스카운트일 때는 선물 환율이 작아져 스왑 포인트는 마이너스가 되고 프리미엄일 때는 선물 환율이 커져 스왑 포인트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프리미엄 상태일 때는 현물 환율보다 선물 환율이 더 크니까 예를 들어 달러를 선물 거래로 팔 때는 현물 환율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위험 해지 수출 기업은 계약 시점과 달러를 수령하는 시점이 다르고 계약 시점은 환율이 1100원이었지만 달러를 수령하는 시기에는 환율이 1200원으로 오를 수도 있고 100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업은 은행을 통해 환위험을 해지할 수 있고 이렇게 인수한 위험을 은행은 어떻게 해지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출 기업은 물건을 팔고 달러를 받을 테니까 미래에 달러가 들어옵니다. 이것을 여기에 달러 플러스라고 적겠습니다. 기업은 환위험 해지를 위해 은행에 선물안을 매도합니다. 이것을 달러 마이너스로 적겠습니다. 그러면 거래 상대방인 은행은 달러를 매수하므로 달러 플러스로 적겠습니다. 기업은 달러를 팔았으니까 원화가 들어오므로 원화 플러스가 있고 은행은 달러를 샀으니까 원화 마이너스가 따라옵니다. 이 거래 때문에 은행은 달러 롱 포지션이 생겼습니다. 은행도 달러를 지금 환전할 수만 있다면 환위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으로부터 달러가 미래에 들어오기 때문에 은행은 지금 달러를 환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바로 달러를 대출받아 환전하는 것입니다. 달러를 대출받았으므로 달러 플러스로 표현하고 달러를 환전하고 받은 원화는 당장 필요 없으므로 예금을 하고 원화 마이너스로 적겠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대출 만기에 달러를 갚아야 하는데 수출 기업에게서 받아서 갚고 수출 기업에 원화를 지급할 게 있는데 이것은 예금이 만기되어 받은 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런 몇 번의 거래를 통해 은행도 이때 달러를 환전했으므로 환율이 고정됩니다. 다음으로 거래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은행의 이 선물한 매수 거래는 기업의 달러를 얼마에 사야 할까가 문제가 됩니다. 앞에서 선물 환율을 분수식으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분자 분모에 이자율이 곱해져 있는데 이자율은 대출이자도 있고 예금이자도 있습니다. 어떤 이자율을 곱해야 할까요? 위 거래에서는 달러는 차입을 했고 원화는 예금을 했으므로 달러는 대출이자를 원화는 예금이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자만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환율도 파실 때와 사실 때 이렇게 두 가지 환율이 있습니다. 은행은 이런 식으로 현물 환율과 스왑 포인트를 게시합니다. 통화 두 개 중 앞에 있는 달러가 FC인 기준통화입니다. 또 환율 두 개 중 작은 값이 은행이 사는 가격, 큰 값이 은행이 파는 가격이고 두 가격의 차이가 사서 파는 은행의 마진이 됩니다. 이해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는 문제 풀 때 더 기계적으로 숫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달러를 숫자 위에 쓰고 플러스 마이너스, 뒤에 있는 원화를 숫자 아래에 쓰고 반대인 마이너스 플러스를 적어줍니다. 윗부분만 보면 은행은 사니까 팔 수 있다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는 금액은 비드레이트, 파는 금액은 오퍼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은행 기준으로 달러가 들어오는 매입일 때는 앞에 숫자, 달러가 나가는 매도일 때는 뒤에 숫자를 적용해 줍니다. 자, 다시 앞에 문제로 돌아와서 은행은 선물한 매수를 할 때 선물 환율로 얼마를 제시해야 할까요? 달러 플러스이니까 왼쪽 비드레이트와 비드 쪽 스왑 포인트를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1100 더하기 0.30인 1100.30을 사는 가격으로 제시합니다. 앞에서 은행이 빌리고 예금하는 거래를 자본거래라고 하고 매번 빌리고 예금하는 것이 번거로울 텐데 스왑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왑은 지금 사고 미래에 파는 거래를 한 번에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은 달러가 필요하니까 달러 플러스, 원화가 필요한 상대방과 만나 원화 플러스, 그러면 각자 원화 마이너스, 달러 마이너스가 따라옵니다. 앞에 것을 니어 데이트라고 하고 미래인 파 데이트는 니어 데이트와 반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은행 입장에서 현금 흐름만 보면 앞에서 본 자본 거래와 같으니까 스왑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스왑을 사고 팔았다고 하여 바이 앤 셀 스왑이라고 합니다. 이때 적용하는 환율은 니어 데이트는 은행끼리는 중간 환율이라고 하여 1100원과 1200원의 중간인 1150원이고 파 데이트는 니어 데이트 환율에 스왑 포인트를 더하는데 환율을 제시하는 쪽 파 데이트가 매도이니까 스왑 포인트는 오퍼 쪽 50이 되므로 1150 더하기 0.50인 1150.50이 됩니다. 스왑 활용 첫 번째, 선물한 만기 조정. 타임라인에 1개월 만기 선물한 매도 포지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만기를 1개월 연장하고 싶으면 스왑으로 바이 앤 셀을 하면 이 부분은 서로 상쇄되고 남는 포지션이 선물한 매도 포지션과 같으므로 만기가 연장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반대로 2개월 만기 선물한 매도의 만기를 단축시킬 때는 달러 매수로 상쇄하고 반대 거래인 달러 매도를 하면 즉 셀앤바이 스왑을 하면 2개월 포지션들은 서로 상쇄되어 사라지고 1개월 포지션이 남는데 이것은 선물한 매도와 같기 때문에 만기가 단축되는 효과입니다.
만기가 연장되고 단축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선물한 1개월 더하기 스왑 1개월은 선물한 2개월과 해지 효과가 같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자율이 같고 은행 거래 수수료를 무시하면 효과가 같습니다. 이자율이 같다고 가정했는데 현물환율보다 이자율 변동이 적기 때문에 선물한 거래를 선물환과 스왑으로 대체하는 거래는 활용할 수 있는. 지금부터 왜 해치 효과가 같은지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책의 예제를 보면 달러엔 환율과 스왑 포인트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숫자 위에 기준 통화인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를 적겠습니다. 참고로 스왑 포인트가 왼쪽이 크므로 디스카운트 통화이고 스왑 포인트에 마이너스 표시가 생략된 표기법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아래에 마이너스 0.21, 마이너스 0.20이라고 작게 적겠습니다. 먼저 1개월 선물환입니다. 타입9에서 기업이 매도 해지를 하므로 은행은 달러를 매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은 비드레이트를 제시하므로 109.40-0.21은 109.19입니다. 1개월 후 현물 환율이 110.40과 44로 상승을 가정하고 이때 만기를 연장하는 스왑을 타임라인으로 그려보면 기업은 선물한 매도를 연장하기 위해 바이 앤 셀 스왑을 하게 되므로 달러 플러스 달러 마이너스를 적어줍니다. 은행은 반대로 셀 앤 바이 스왑이 되므로 달러 마이너스 달러 플러스라고 적습니다. 니어데이트는 달러 매도이므로 오른쪽 환율인 110.44를 제시하고 파데이트 환율은 니어데이트 환율 플러스 스왑 포인트이고 제시하는 쪽이 달러 플러스이므로 스왑 포인트는 비드 쪽인 마이너스 0.21을 더해주어 달러를 팔아 110.23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중간 과정에서 환율이 오른 상태에서 스왑으로 만기를 연장하면서 109.19에 판 달러를 110.44에 샀으므로 마이너스 1.25 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08.98을 손에 쥐게 됩니다. 1개월 후 현물 환율이 108.40과 44로 하락한 경우를 가정하면 스왑에 사용되는 환율은 앞과 같이 오퍼레이트 108.44 더하기 비드 쪽 스왑 포인트 마이너스 0.2 이렇게 108.23이고 즉 기업은 달러를 팔아 108.23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환율이 내린 상황에서 스왑으로 만기를 연장하면서 109.19에 판 달러를 108.44에 샀으므로 0.75 이익을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여기에 0.75를 더한 108.98을 손에 쥐게 됩니다. 환율이 오르나 내리나 해치 성과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개월 선물한 매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은행은 달러 플러스니까 비드레이트 109.40에 비드 쪽 스왑 포인트 2개월치인 마이너스 0.42를 더해주면 108.98이 됩니다. 등식의 좌우 값이 몇 가지 가정이 있기는 하지만 환율 등락에 관계없이 같으므로 스왑으로 선물한 만기를 조정해도 해치 효과는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왑 활용 두 번째, 달러 차입 효과. 원화 차입과 스왑으로 달러를 차입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타임라인에 원화 차입 현금 흐름을 적고 이를 상쇄하는 바이 앤 셀 스왑을 하면 결국 남는 달러 쪽 현금 흐름이 달러 차입 상환과 같습니다. 스왑 활용 세 번째, 엔티스팟. 외국환 거래일은 T 플러스 2일이라고 했고 현물 환율도 이때를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가 은행에 가서 달러를 사면 은행은 달러를 바로 내줍니다. 여기에도 스왑이 쓰입니다. 타임라인에서 기업이 달러를 산다면 은행은 달러를 내어주고 은행은 셀앤바이 스왑을 통해서 만기를 앞으로 당길 수 있습니다. 달러 마이너스 포지션만 남으므로 달러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적용되는 환율을 계산해 보면 예시로 현물 환율과
스왑 포인트가 다음과 같을 때 이번에는 오른쪽이 현물 환율이 되고 달러 플러스니까 비드 레이트에 왼쪽이 달러 마이너스니까 어퍼 쪽 스왑 포인트를 더합니다. 스왑 포인트가 왼쪽이 크면 디스카운트 통화이고 디스카운트 통화는 미래로 갈수록 환율이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분모인 기준 통화의 금리가 더 크니까 선물 환율이 작아집니다. 엔티스팟은 앞으로 당기는 거니까 환율이 커져야 합니다. 따라서 스왑 포인트를 더해줘야 하고 달러 마이너스이므로 오퍼 쪽 스왑 포인트를 더해줍니다. 그러면 T0의 환율은 109.40 더하기 0.0060 더하기 0.0065는 109.4125입니다. 참고로 여기까지 더하면 T 플러스 1일의 환율이 됩니다.